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출판사 제8요일 박인연 지음. 파트 3의 공부 멘탈 부분 볼게요. 왜 혼자 공부하지 못할까? 많은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즘엔 공부를 도와주는 요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공부란 원래 혼자 하는 것인데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학습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물론 각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한 것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학원에서 2시간 강의를 들었다면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도 2시간 똑같이 투자해야 한다. 스스로 학습해서 자기화시키는 것이 진짜 공부다. 요즘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주변에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좋아하는 아이돌,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공부를 왜 해야 할까? 공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생각이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매일 하는 공부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편 부모들은 요즘 아이들은 끈기가 부족해 라고 탓하면서도 막상 이를 고쳐주려는 노력은 소홀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강요만 한다고 아이의 학습 습관이 나아질까? 강요에 의해서 책상에 앉는 아이는 공부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학습 방향이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아이들을 닥달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강요에 의해 공부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인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혼자서도 꾸준히 잘해나간다. 내 아이가 인내력과 성취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지금 아이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아이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신속하게 해결해줘도 아이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동기와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공부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목표 없이 단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인내력과 끈기, 성취에 대한 도전, 자율성을 떨어뜨린다. 뚜렷한 목표가 없으니 인내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도 그럴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공부의 주인은 아이 자신이므로 공부를 위한 계획, 실행,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에 가서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할 수 있다. 나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인내력을 기르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나의 삶 전반을 다루는 과정, 그리고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공부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표가 있고 없고는 학습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목표 없는 배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아이와 목표가 없는 아이는 시작과 결과가 다르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그 목표를 공부라는 여행의 목적지로 삼아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반면 목표가 없는 아이들은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 본인은 구속을 받지 않아 좋지만 결국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면 공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선다. 공부할 때는 목표가 정확할수록 실천력이 높아진다.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주간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실천하도록 한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 단위, 일 단위로 나누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좋다. 단순히 공부라고 하면 계획하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과목명과 교재, 분량, 시간까지 명확하게 정하고 시간을 나누면 차근차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공부 목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다. 너무 이상적으로 목표를 세워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현실적이어도 바람직하지 않다. 목표 설정은 최대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다. 가장 좋은 목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은 되는데 너무 쉽게 잡으면 목표라고 할 수 없고 또 능력이 되지 않는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것도 이상만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여기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를 소개한다.
먼저 추상적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라.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수학 100점 맞을 거야 라고 목표를 정했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건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다. 점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틀린 문제 오답 노트를 풀겠다는 어떨까? 이것도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다. 틀린 문제 오답 노트를 5번씩 풀겠다가 구체적인 목표다. 쉬는 시간에 복습하겠다 보다는 쉬는 시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5개씩 풀겠다가 구체적인 목표인 것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나는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빼겠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저녁마다 동네를 2바퀴씩 돌겠다라든가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한다. 공부를 할 때도 하루에 영어 단어를 몇 개씩 외울 것인지, 수학을 몇 문제씩 풀 것인지, 책을 몇 권 읽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목표를 정하라. 평상시 수학 공부를 할 때 1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가 하루 5시간을 목표로 잡는다면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자신의 상황은 무시한 채 다른 친구들의 목표를 따라가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평소에 수학을 70점 맞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기 위해 문제집을 하루 한 권씩 풀 거야 라는 것도 실천하기 힘든 목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쉽게 포기하고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작게 잡더라도 도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성취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고려해라. 목표 세우기와 시간 관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학습량과 시간 분배가 세부적으로 되어야 한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공부 계획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찾자. 목표는 실천이 가능해야 성취감도 높고 이후 목표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목표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성취 경험을 만들어라. 한 엄마가 끈기가 부족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 요청을 해왔다.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기는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렇다.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에게 무조건 강요만 한다면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책상에 앉아 공부는커녕 다른 생각으로 시간만 때울 뿐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공부하는 아이들은 힘이 금방 떨어지고 지치게 된다. 꾸준한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심이나 성취감이 부족한 아이들은 당연히 학습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공부를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다. 그리고 성취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부모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스스로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가 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부 계획이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부의 주인은 아이 자신인데 말이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부분이다. 아이들 중에는 자아 존중감은 높지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부모의 강요나 기대에 밀려서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 경험과 롤모델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부모들은 아이가 자기 효능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잘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도 팍팍 주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이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자.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직접적인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모는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 아이의 공부 변화를 불러와야 할지 고민하고 정신적인 조력자가 되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기부여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가 있다. 외재적 동기는 공부를 통해 어떤 보상이 내려지는 것이고 내재적 동기는 흥미나 호기심으로 인해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잘 보면 좋아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이 외제적 동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재적 동기가 아이의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즐겁고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어떤 과목이 좋고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꽤 동기부여가 잘 된 케이스다. 점수 때문에 억지로 또는 부모에게 혼이 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부와는 차별이 있다. 하지만 내재적 동기가 강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외재적 동기에서 중요한 요소인 보상 효과는 오래 갈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의 동기부여를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여 공부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가 과정 중심의 동기부여보다는 결과 중심의 동기부여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 위주의 동기부여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능력을 탓하며 의욕이 더욱 저하된다. 당연히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하지 못하고 공부 자체에 위축될 수 있다. 좋은 동기부여는 아이의 자신감을 길러주고 아울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면 먼저 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동기부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을 갖는 과목도 좋고 책을 잘 읽는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특기도 좋다. 우선 잘하는 것을 찾아내 칭찬해주고 본인도 스스로에게 칭찬해줄 수 있도록 하자. 역치를 경험하라. 역치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치를 말한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어려운 수학을 공부할 때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오히려 편안해진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역치의 경험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방학을 이용하거나 시간 조절이 좀 가능한 시기에 자신의 한계를 넘는 공부를 한번 경험하면 아이의 역량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된다. 역치를 일으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수학에서 일으키는 것, 영어에서 일으키는 것, 독서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좋다. 두 가지 이상을 하면 더 좋다. 보통 도전하는 아이들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수학 5시간,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 독서 방학 동안에 고전 3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날을 잡아서 하루에 단어를 1000개 외우는 아이도 보았다. 처음에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일단 학습에 들어가면 대부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역치라는 것이 자신의 한계치를 극복하는 것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시작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늘려나갈 수도 있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트를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부터 철저하게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역치는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는 것이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몸에 배지 못한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럴 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공부를 관리하는 멘토는 항상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면서 한편으로는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적과 습관을 동시에 잡아주는 매니징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다.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빼곡하게 쓰는 정리 노트, 수답 오답 노트와 영어 단어, 플래너들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자. 특히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학, 영어보다 고전 읽기가 쉬울 줄 알고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작해보면 책 읽는 것이 가장 어렵다. 독서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습관이 된 아이들이 유리하지만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학습의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했던 아이가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평소 자기 능력보다 훨씬 높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독서는 수학, 영어와 달리 삶 자체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어려운 고전 100권을 읽어낸다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전이 주는 힘은 학습은 물론 생각하는 힘, 가치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역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역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는 자신감이다. 아이들은 역치를 통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평소에 어려워했던 공부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 습관으로 남게 된다. 요즘 이처럼 공부 습관을 길러주면서 역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학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필자는 학습 코칭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전교권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물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다. 무리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강약을 조절하면서 포기만 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역치 경험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마인드의 문제다. 꾸준히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몰입을 통해 공부에 대한 희열감을 느껴라. 아프리카 초원에 얼룩말 한 마리가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다. 그 뒤를 밀림의 왕자 사자가 맹렬하게 뒤쫓고 있다. 잡힐 듯 아슬아슬한 레이스가 이어지지만 결국 얼룩말은 사자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 얼룩말은 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얼룩말은 사자에게 쫓기던 그 순간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면서 집중한다. 목숨이 걸린 중대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몰입이다. 얼룩말은 맹수인 사자를 따돌리자 앞으로도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수동적 몰입의 효과다. 고통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부딪혀 도전함으로써 희열감으로 바뀐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때가 있다. 특히 아이들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라도 몰입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시험 볼 때 걱정하고 긴장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몰입을 잘 못하게 되는데 몰입을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보다는 단순한 사람이 몰입을 더 잘한다고도 말한다.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가 몰입의 힘을 키워주는 10가지 생활습관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소개해본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와 습관에 대한 것으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1. 수면 시간을 늘려라. 2.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3.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라. 4. 하나에 몰입하라. 5. 명상 이완하라. 6.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 7.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8.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9. 선택과 집중하라. 10.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몰입은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사자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워 자신의 에너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얼룩말처럼 공부에서도 몰입을 통해 최상의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 몰입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이다. 목숨이 걸린 찰나의 동물처럼 고전 100권 읽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독파하겠다는 학생들도 있는 힘을 모아 그 기간을 넘어서면 어느 시점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에너지가 많이 늘어지는 요즘 아이들이 의도적 몰입 훈련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